여러분, 지금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마우. 음속의 5배를 넘는 속도. 이 속도를 넘어서면 기존의 방공망은 거의 무력화됩니다. 요격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중국도 항모킬러라 불리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활공체 방식의 극초음 속 미사일을 시험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최근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식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극초음 속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이코어가 있습니다. 하이코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함께 개발한 한국형 극초음 속 시험 비행체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결과 하이코어는 고도 23km에서 최고 속도 마 6을 기록했습니다. 목표였던 마 5 이상, 5초 이상 연소 유지를 가뿐히 넘어서 버린 겁니다. 초속 약 2km.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론상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극초음 속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되어 활공하는 활공체 방식. 북한이 주로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 속 순항미사일.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후자가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엔진이 극한의 열과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이코어는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단 고체 연료 부스터로 가속한 뒤 이중 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이 점화되어 극초음 속 영역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현대로템은 이 엔진의 핵심인 연소기 개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우주항공 기술력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남의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무기와에 가까운 시험체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하이코어는 일반적인 연구용 비행체가 아닙니다. 유도무기용 발사관을 사용하고 실제 미사일 체계에 가까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무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공대함 극초음 속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쏘는 대함 극초음 속 유도탄, 그리고 더 나아가 극초음 속 무인기까지. 현대로템은 이미 공중 발사형 극초음 속 대함 미사일 콘셉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한 실전 배치까지는 2030년대 초반 혹은 더 신중하게 2040년대 중반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핵심 기술 30여 개 중 상당수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변식 공기흡입구와 장시간 안정연소 기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마 6의 벽을 넘어선 시험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특허와 논문, 소프트웨어 등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극초음 속 기술은 방산뿐 아니라 항공우주, 소재, 엔진 분야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해외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하이코어에서 쌓은 경험은 향후 10년 동안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발전.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 6.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기술 주권의 선언입니다. 램제트와 터보제트 그리고 스크램제트. 이름만 들어도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터보제트는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엔진 안에 압축기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억지로 빨아들이고 압축합니다. 그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운 뒤 뜨거운 가스가 터빈을 돌리면서 다시 압축기를 돌리는 구조죠.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고 낮은 속도부터 마 2에서 3 정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투기나 여객기 엔진이 대부분 이 계열입니다. 반면 램제트는 다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압축기도 터빈도 없습니다. 대신 비행체가 이미 빠르게 날아가고 있을 때 앞쪽으로 들이닥치는 공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강하게 압축되거든요. 그걸 램 효과라고 부릅니다.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뿌리고 태운 뒤 뒤로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속할 수 없습니다. 보통 마 이상에 도달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켓이나 다른 엔진으로 먼저 속도를 올려준 뒤에야 불을 붙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터보제트는 스스로 공기를 압축하는 엔진입니다. 넓은 속도 범위에서 쓸 수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램제트는 비행 속도가 만들어주는 압축을 이용하는 엔진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지만 고속에서만 작동합니다. 스크램제트는 이 램제트의 극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램제트는 공기를 일단 음속 이하로 늦춘 뒤 태우지만 스크램제트는 초음속 상태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결국 새 엔진의 차이는 공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립니다. 터보제트는 기계의 힘으로, 램제트는 속도의 힘으로, 스크램제트는 극한의 속도로. 그렇다면 한국의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이 단순한 엔진 개발을 넘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기존 방공망이 대응하기 어려운 궤적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로켓으로 가속한 뒤 활공하는 방식입니다. 연료를 다 쓰면 더 이상 추진력이 없고 궤적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스크램제트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스크램제트는 대기 중에 산소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장시간 극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켓처럼 산화제를 잔뜩 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면 더 멀리 더 오래, 더 기민하게 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 탐지와 요격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낮은 고도로 빠르게 기동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포착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요격 미사일이 대응할 여유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둘째, 정밀 타격 능력이 강화됩니다. 단순 탄도 비행이 아니라 비행 중에도 궤도를 수정하며 목표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지하 벙커든 움직이는 함정이든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억제력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 무기는 막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순간 적의 도발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좁은 전장에서는 이 효과가 더 큽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를 통해 스크램제트 기술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활공체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선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스크램제트 기반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갖게 된다면 단순한 따라잡기가 아니라 독자적인 타격 옵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KF-21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신속 대응 타격 체계, 특히 대함 능력이 주목받습니다. 항공모함이나 대형 함정을 원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접근 거부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거죠. 물론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진 안정성, 열관리, 장시간 연소, 유도, 정밀도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스크램제트 기술은 한국이 방어 위주의 군사력에서 정밀하고 신속한 타격 능력을 갖춘 군사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술적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이 갖는 군사적 의미는 단순한 무기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산해야 할 위험을 바꾸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 밤낮 없이 시험실과 현장을 오가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방산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데이터 하나, 해결해낸 기술 난제 하나가 결국 나라의 억제력을 바꾸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극한의 열과 압력,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조용히 감수해야 하는 무게까지. 그럼에도 묵묵히 앞을 향해 가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땀방울이 모여 머지않아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